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른미래당 금천지위원장 맡고 있는 정두환입니다. 제가 좀 우리 김대호 소장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 발제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한 서너 장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가 지금 한 60장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쓴다고 보통 많은 고생을 한 게 아닌데 15분 시간 주셨으니까 15분 내로 끝낼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스킵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냥 문제의식만 같이 토론하기 위해서. 아마 저를 김 소장님과 우리 오승희 교수님이 불러준 이유는 제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국민의당 혁신위원회 당미혁신기획단장을 맡으면서 간사를 했고, 그 다음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제2창당위원회, 지금 제2창당의 모습이 바른미래당이 됐습니다만 총괄 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8개월 동안의 고민이 뭐냐, 이거를 좀 현장에서 느낀 고민을 리얼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간단간단 넘어간다 다 아는 얘기니까 이게 지나간 것 같죠? 총선에서 이긴 건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새정치해라. 새정치는 뭐냐? 정치 배우지 말고 정치 바꿔라. 그래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국민의당이 26.74% 38석으로 새로운 땅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다 놀랬겠죠? 새정치라는 건 뭐냐? 기득권 정치 깨라. 박근혜,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기득정치, 패권정치, 그 다음에 박근혜 자유당의 부패정치, 이런 거 깨봐. 그런 면에서 진보 보수에 갇히지 말고 영원함에 갇히지 말고 한번 해봐. 이런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실패한 이유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모두 다 수권을 하기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새정치 해보라고 그랬더니 내용이 아직은 안 채운 것 같아. 이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선 평가 보고서가 364페이지인데 한 줄로 줄였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오승윤 교수님. 대신에 제가 360페이지는 다 읽었습니다. 대선 때 FGI를 한번 해봤습니다. 돈을 좀 많이 들여서 해봤는데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박근혜를 지우고 오바마를 찾아라. 그 오바마가 문재인이 오바마의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당한 옛사랑이라는 아주 각인된 이미지가 있었고, 미워도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숙제였었습니다. 탄핵당한 새누리는 패족이다. 대선은 한국당을 심판하는 선거였습니다. 문재인 왠지 주는 건 없이 믿긴 한데, 이런 정도였었습니다. 국민의당 위기인가? 위기입니다. 작년 6월 때의 그림인데, 이제 제가 국민의당에서 최초로 바른정당과 합당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한 사람인데요. 이번에 이거 하려고 따져보니까 이 발표를 6월 16일 날 제가 어떤 모임에서 발제를 했더라고요. 이따가 심정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과제였었습니다. 국민의당 정체성 뭐니? 뭐하는 정당이니? 6월 지방선거 이길 수 있겠니? 그래서 결국은 개혁노선과 전국정당화, 제3의 길이 답이다, 이렇게 하고 지방선거 어떻게 이길래를 고민해 봤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바른정당이 약 30석이 있었는데 조만간 깨질 거다라는 건 듣고 있었고, 대체로 최악의 경우 8석 남을 거다,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지방선거를 지면 5%에서 7% 있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다 흡수될 것 같다. 왜? 현역 의원들이 다 기본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른정당이 신속하게 자유당으로 복귀하고 나면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양당 체제의 복원, 복귀가 될 것이다가 첫 번째 위험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지방선거에 후보조차 없다.
하는 현실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통합론이 있었고 이제 다 아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이 어떠냐 이런 거 해봤고요. 그래서 8월 전당대회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안철수 대표의 대선 패배한 후보가 이제 당대표로 나오셨고, 우리 당 지지자들은, 당원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혁신위원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중에 혹시라도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을 다루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료 때 좀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왜 통합했니? 라고 묻고 싶습니다. 나와 있는 네 가지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영원함 통합이요, 진보 보수 통합이다고, 분권과 시세 정치하는 거고,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이라고 잘 이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죠? 왜 통합했니?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가 오늘 토론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숙제겠죠? 결국은 양당제로 일단 회기를 막아보자. 다당제 일단 지켜놓고 보자. 그래야 뭔가 새로 해볼 수 있지 않겠니? 젊고 매력적인 개혁정당, 전국정당 해볼 수 있지 않겠니? 더 나아가면 수권정당. 이런 문제의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9석과 18석.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도 30이었는데 57석으로 했지만 최종 바른미래당으로 30석, 15석의 민평당으로 창당이 귀결이 됐습니다. 이 통합의 과정이 실패가 우리의 업보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입니다. 이 시작 자체가. 저는 오승용 교수님께서 영원한 통합 맞느냐, 또 진보보수 통합 맞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이 뭐냐면 잘못된 통합의 결과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57석으로 갔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진짜 그땐 대한민국 최초의 영원한 통합이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호남 기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분들도 영남 기반이 없습니다. 영원한 통합은 사실상 지역적으로는 허구입니다. 그렇다면 버려야 합니다.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진보와 보수의 통합이 맞느냐? 국민의당의 출발은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결합이다라고 창당선언문에 되어 있는데, 이번 우리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보수와 무슨 중동가 뭐 이상한 표현, 하여튼 진보라는 표현을 빼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해서, 그게 지금 우리 저기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그래서 진보를 스스로 버리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줬던 건데요. 더 궁극적인 얘기, 우리 바닥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민평당이 만들어진 건 우리로서는 가장 큰 업보가 될 겁니다. 호남 사람들이, 특히 출향 호남민들이 바른미래당을 안 찍어야 될 이유를 하나를 분명히 만들어줬어요. 너희는 우리 버렸잖아. 이런 프레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남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이 우리 편 맞나? 그래서 저희는 이념통합과 지역통합을 했다라는 말을 사실은 버리고 시작하는 게 더 솔직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통합과정의 주요 일정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 당내 사정을 좀 들어봤습니다. 민평당이 생겨놓으니까 바른미래당 개혁정당마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향 호남민들 바른미래당 우리 편 아니래며, 거의 비슷합니다. 영남도 그런 얘기 나오고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찍고 말지 하는 게 지금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2020년 총선을 매개로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지겠구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또 다른 고민이기도 합니다. 양당제를 회기를 막고 다당제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 했는데 통합 과정이 성공적이지 않았다. 최근
바른미래당의 전국지구당 위원장 발표방이 매우 조용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던 방이거든요. 모든 토론이 다 가는데 지금 토론 조용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 그 시끄러웠던 그 당사자들 다 좀 전화를 돌려봤어요. 왠지 의욕이 없다. 무력감과 자괴감 때문에 뭐 쓸 생각도 없다. 이런 그림 그리려고 그 고생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왠지 의욕이 생기질 않는다. 지지도는 낮은데 우리 당은 뭐 하는지 중앙당은 아무런 지침이 없다. 선거는 다가오는데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몸을 빼거나 주저하거나 용기를 못 내고 심지어 그만둔다고 하는데 중앙당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저 매우 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2월 13일 통합전당대회 하고 오늘 3월 6일인데요. 지방선거 기획단 아직도 못 꾸렸습니다. 단장, 부단장 임명됐다는 소식을 제가 일주일 전에 들었는데 개파가 3개가 있답니다. 안유, 그 다음에 무슨 박주선 대표 서로 사람 넣기 하다가 지금 일주일을 까먹고 있다는데 중앙당을 믿으면 제가 뒤에다가 쭉 다 걸어놨으니까 혹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꼭 보십시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당이 중앙당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대선 평가 보고서 360페이지 다 나와 있어요. 엉망진창 이런 선거 기초위원도 이렇게 선거 안 한다는 게 저희들 평가했었습니다.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경고합니다. 중앙당이 경고합니다. 통합의 결과가 젊고 매력적인 전국정당이고 개혁정당의 모습인가? 솔직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지도부를 놓고 주요 당직자를 놓고 이 당이 젊고 매력적이다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하대경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의 지지자들의 특성은 매우 젊고 사실은 매우 정책에 민감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따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자의 특성은 대선평가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당 소속감이 낮고 정책 선호도가 높고 학력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젊은 층 중심입니다. 그걸 정책 공직이라고 명명해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당의 지지자가 같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20, 30대의 붐으로 인해서 안철수 현상으로 올라온 안철수 대표보다 유승민 대표가 20, 30대 지지도가 훨씬 높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50대, 60대로 가세요. 낡아져 가는 거죠. 지금 좀 달라졌습니다만 우리 당의 안유는 이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87 체제는 이겁니다. 안철수 현상. 이게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노무현도 괜찮고 이게 이인재도 괜찮고 박찬종도 괜찮습니다. 한 축은 기존 정치를 부정하는 반정치고 한 축은 기존 정당을 바꾸라는 개혁이거든요. 이 현상을 담아내고 있는 게 이 바른정당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2000년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16년 총선 때 우리 국민의 평균값이 2년 평균값이 5.2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평균값이 4.93으로 더 진보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가운데 있죠.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더 내려가는데 그 당시 국민의당이 4.2로 있습니다. 가장 가깝습니다. 19대 대선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더 멀리 떠났고 바른정당이 그로부터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념적으로도 합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지 기반도 같고 이념 성향도 같고. 이 얘기는 제가 이제 특강이 있다면 한번 할게요. 이제 막 상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변화 과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로만 제가 줄어드릴게요. 복잡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줄어드릴게요. 그냥 여기까지 본 모든 표의 한마디는 뭐냐면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45에서 50을 갖고 있는데 그 표는 그 본인의 표 중에 3분의 1은 바깥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타격을 입는다면 3분의 1은 나올 태세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옮겨왔느냐? 그 앞에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에 자유당이 갖고 있는 표의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떠났고요. 그 3분의 1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변화의 가능성이 어디서 올 건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됐고요.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잠깐 하려면 작년 2월에 이랬습니다. 이런 거였는데요. 작년 4월에 대선을 치를 때 안철수 이렇게 올라가죠. 2월과 4월이요. 2016년 2월과 2016년 4월 총선이 있을 때입니다. 똑같이 이랬고요. 2017년 2월과 4월이 똑같이 이랬고요. 금년 2월이 또 여전히 폭삭 지금 6% 아까 6.8% 4월을 그렇게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그것 때문에 쭉 정리해 놓은 건데 복잡해서 그냥 다 빼겠습니다. 다 빼고요. 제안만 하겠습니다. 저는 진보, 보수, 중도, 영남, 호남 이런 개념을 다 버리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한테 없어요. 호남 지역 기반도 없고요. 영남의 지역 기반도 없습니다. 지역을 매개로 한 기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보, 보수, 중도라고 말하다가 스스로 갇혔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중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 하는데요. 중도라는 게 잘못 쓰면 회색 분자고요. 제2중대고요. 뭐 하는 사람들인 잘 모르는 한국민의 정서에 가장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냥 나는 나다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권 매력적이고 전국적인 정당이고 우리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요. 그리고 민생 정당이고 문제 해결 정당이야 라고 썼으면 좋겠고 통칭해서 한마디로 쓰면 우리는 개혁 정당이다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상한 말들 막 붙여가지고 뭐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대학 나왔는데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 알아듣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번에 이제 자유당과 토론에 붙여야 되겠네요. 자유당과 연대할 건가? 당내 쭉 제가 스크린 해보니까 자유당과 중앙당 차원의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대체로 다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근데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자유당과의 연대를 중앙당은 건드리지 말고 시도당에서 하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하자 하는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영남은 영남대로 그 고민이 있고 호남은 호남대로 충청대로 그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이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득표에 도움되지 않을까. 다른 하나의 시각은 자유당과 선거연대는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죽는 길이야 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폐연대가 될 것이고 보수대연합이 되면서 바른미래당이 있어야 될 존재 이유를 무너뜨릴 거야.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이 첫 번째 시각이 매우 실리 추구적으로 보이고 현실 가능하게 보입니다.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정치권에 좀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 한 30여 번 선거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가치와 철학에 대한 토론은 제치고 선거공학으로만 얘기해도요. 만약에 자유당과 선거연대를 하는 순간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정말 힘든 결정으로 서울시장 나와가지고 남경필 니들은 자유당은 경기도지사 먹고 우리는 할 테니까 내보내지 마라는 구도가 짜여지는 순간 저는 수도권을 전멸할 거라고 봅니다. 선거공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대선 평가 보고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우리 오 교수님은 좀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위나라가 공격을 당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 공격해온 초나라 본진을 쳐서 초나라가 본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위구조라는 고사성어 있잖아요. 저는 자유당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압도의 대상이고 청산의 대상이어야 된다고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정당이 된다고. 그리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안 싸워야 되느냐? 야당의 기본은 야당의 기본에 충실할 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지방선거 대책이 좀 빨리 마련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런지 쭉 적어놨는데 그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한 발 더 나가면 유승민 대표까지 좀 다 좀 출마해 줬으면 좋겠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혹시 안 대표와 너무나 친한 분이 있으면 제가 그랬다는 말만 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대표가 큰 결심을 하신다면 키워드는 인생과 헌신이고요. 안 대표는 떨어진다고 선거를 나가셔야 돼요. 만에 하나 이기는 선거 전략을 짜시면 자유당과 연대로는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선거를 차라리 안 나오시는 게 나아요. 다 망칠 겁니다. 지는 선거 맞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저보고 짜달라고요? 없습니다. 근데 왜 나가라고요? 정치인 안철수, 대권 후보로서의 안철수는 살릴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유승민이든 안철수든 하태경이든 누구든 하여튼 대선 후보는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가면 집니다. 볼 것도 없고. 비례대표 의원들 광역단체장 차출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미운 얘기만 잔뜩 하는데 비례대표는 의석수를 안 잃잖아요. 본인은 희생이죠. 본인은 희생인데 당에서는 잃지 않잖아요.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제가 말을 못했던 건 일단 그건 제목이 아니고 하 의원님 몫인 것 같아서 말을 안 했고 저는 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희생과 헌신이 아니면 서울의 근천지역 국민의당 시절에 제가 좀 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무슨 관리인이 뭐 잘 돼 있는 우리 지역도 이렇게 힘들어요. 후보를 만들어내고 출마시키는데 다른 데 제가 다 짐작해보고 다 전화해보고 해봤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우리 지도부가 다당제를 지켜내겠다, 새로운 정치를 하시겠다고 결심했다면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거 펴주세요.